네. 떡국열차 원장님. 네. 네, 지난 시간에 성형의 역사 해주셨는데 알짱 PD가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형의 역사를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유, 역시 뭐 알짱 PD님 대단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형의 역사였습니다. 네, 성형의 역사. 아주 오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한참 비긴 했지만 1차 대전부터 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200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 2000년 만에.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사실 우리 원장님이 전문은 얼굴형, 사실 성형이니까 성형. 얼굴형 예. 전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일단 한번 진단들 한번 해주시고 견적 한번 뽑아줘야죠. 자, 그러시고 약간 그 슈퍼맨 좀 닮으신 것 같아, 그죠? 슈퍼맨이요? 슈퍼맨 예전에 그 크리스토프 리브. 크리스토퍼 리브. 아래서 떨어진.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원장님 좀 닮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안 닮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러니까 약간 경강부에. 뭐 협찬받기로 하셨어요? 뭐 좀 낮으신데? 왜 그래? 보톡스. 아, 그랬어요? 아니 뭐 아직 청춘이신데 뭐. 그래서 우리 얼굴형 전문이세요. 네. 딱 사람 보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잘 물어보세요. 또 상처받을 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한국 사람의 특징이 네. 미간이 굉장히 넓고 눈은 또 작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 얼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얼굴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북방계 동아시아인의 특징이 내려온 거고요. 이제 북방계 동아시아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에 몽골로이드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특징이 눈이 작고 콧코풀이고 그리고 턱이 발달하고 이제 털이 적은 거죠. 그 여자의 개, 만화에 나오는 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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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은 조금 갸름하죠. 네. 그것보다 넓어야 돼요. 그거보다는 좀 넓어요. 그렇죠. 턱이 넓어야 돼요, 일단. 하관이 잘 발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V자 턱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V자형 턱이 일단은 주류가 아니었고, 아니었죠. 그 계층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지배계층이 북방계들이 대부분 지배계층을 차지했기 때문에 북방계형 얼굴 특징을 좀 미덕으로 여겼던 거고 또 그게 미의 기준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몽골로이드가 남방계가 있고 북방계가 있잖아요, 그죠? 엄밀히는 몽골로이드라고 하면은 북방계라고 의미를 하는데 네. 사실 요즘 인류학에서는 몽골로이드는 말을 자체를 안 써요. 그래요? 네. 뭐 코카소이드, 니그로이드 이런 말 자체를 안 쓰고 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남미 지역, 북미 지역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들의 이동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인종 차별적인 어감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몽골로이드 무슨 코카로이드? 코카소이드. 코카시안이라고 하죠. 핑크플로이드. 약간 핑크빛 도는 애들. 억지로 웃기려고 한다. 억지로 웃기려고 해. 왜 폴라로이드 하지? 폴라로이드. 이거 완전 청취를 합니까? 그런 표현을 잘 안 쓴다, 요즘. 그러면 제가 또 읽은 기사는 네.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 형이다 이런 거가 형성된 게 통일신라라고 하던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일신라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같은 나라라는 개념이 아예 아니었잖아요. 고구려신라 백제 전혀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나라로 생각을 했고. 그렇죠. 배째신라고 그러려. 네. 하여튼 뭐, 배째신라고 그러려? 뭐, 백제를 해도 좋고. 뭐. 이제 건국 계기 자체도 다르고, 이제 지역 색깔도 다르고, 사실 신라 시대, 신라 지역은 이제 거의 이제 남방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고, 사실 백제나 고구려도 대부분의 인구는 남방계인데 지배계층이 북방계였기 때문에 북방계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북방계가 좀 잔인한가요? 잔인하다기보다 그 당시에 아니면 왜 배신하면 죽인다든지 이래가지고 왜냐면 북방계하고 남방계 싸우면서 북방계가 이긴 거 아니에요? 지배계층. 북방계가 잘 싸웠죠. 잘 싸웠죠. 일단은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일단 대체적으로 보시면 북방계 남방계를 딱 이렇게 네 명을 구분해 주시면 한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단은 왕하나부터. 전형적인 퉁구스 북방계. 퉁구스요? 말갈족, 여진족 계통의 퉁구스 북방계는 그 바이카로스 동쪽에서 기원한 북방계. 추운데 아니에요? 추운 데죠. 북방계는 다 추운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시네. 퉁구스? 예.
퉁구스 이름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이제 좀 몽구스라고 뱀을 잡아먹는 몽구스. 봉구스도 있습니다 요새. 봉구스도 있죠. 몽구리요? 아니 봉구스 버그. 다음에 우리 정박님. 저는 뭐 북방계죠. 정박님은 이제 북방계인데 네. 이제 약간 알타이 북방계의 느낌이 좀 있어요. 알타리 북방계. 알타이 북방계는 바이카로스 서쪽이고 약간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약간 얄쌍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얼굴 가운데가 좀 튀어나오고 네. 이제 그런 느낌의 북방계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더 많이 섞인 거예요? 섞이긴 다 많이 섞였습니다. 다들 섞였잖아요. 다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쁜 건 없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근데 거죠. 원형을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렇게 눈이 작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예. 아,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신 거죠? 지켜오신 거죠. 아. 순수하다 년의 소리네. 흔적, 수천 년 전의 순수의 흔적을 전통을 갖고 있는 예. 거예요. 순수혈통. 거죠. 순수혈통이다. 지금의 시대에 순수한 게 뭐가 천년을 지켜오신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네, 알타이 퉁구스? 아니, 이제 알타이 알타이 북방계. 북방계. 네. 아이, 저기는 퉁구스는 저라고요. 퉁구스 북방계, 알타이 북방계. 네. 그다음에 우리 알짱 PD님. 알짱 PD님은 이제 섞였습니다, 굉장히. 중간계. 중간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섞인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라고 하려고 그러셨고. 경주 김씨 분파거든요. 의성 김가라서.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라 왕족 출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천년 전에 신라 왕족인데 천년 동안 섞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많이 팔리게 다닌 거죠. 왜냐면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섞였다. 요 네. 어디라고 뭐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섞였다. 그렇죠. 완전 네. 짬뽕이다. 네. 굉장히 이게 알았어요. 네. 정프로님은요? 저는 어떻습니까? 정프로님은 이제 남방계에 가깝죠. 남방계요? 맞아요. 아랍에서 왔다니까. 남방계가 아랍입니까? 저기 아랍. 근데 남방계인데 약간 서양 느낌. 그러니까. 아랍에서 왔다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했어요. 아니. 실크로드를 통해서. 약간 이 상하점에 나오는 헤야비 쪽에 야, 또 그 나온다. 인문점이 오늘 풀렸네요. 내가 볼 때 그때 그 상인하고 저기 만두 사러 온 여자하고 거기서 나왔을지 몰라. 손목 잡아 끌었던? 진짜 맞구나. 왜냐면, 아니,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정말 서역인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 고향이 이제 청주거든요? 충북. 네, 충북 청주인데, 저희 부모님이 또 청주 쪽이세요. 원래 그쪽이 좀 많습니다. 그쪽이. 약간 이제 충북 쪽이 얼굴 특징이 있어요. 있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청주 사람 알아봐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저는 어디 사람 같아요? 아니, 그럼 퉁구스. 예. 아니, 어쨌든 그래도 서역 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서역 쪽에?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특징이 좀 좀 느낌, 있는 네.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서역인들이 많이 넘어가 청주 지방에 이제 근거를 잡은 거예요. 살았어. 처갓집이 청주 아닙니까? 아니, 그 부모님도 청주라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청주 출신이신데. 아, 대전에 그러시면 뭐. 계시고. 거의 뭐 충북 맞네. 제천에서 발견된 인골이 있는데 예. 이제 특징이 그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얼굴이랑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고인류학도 하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그냥 재미로. 예. 아, 그래도 뭐, 이 인류학적인, 저도 인류학 전공했지만, 이런 형질 인류학은 우리 원장님이 또 뭐 완전히 깨고 계시네. 역시 전문가. 주워 들은 걸로 하고 있어요. 아, 전혀 아니지만. 그렇구나. 형질일이요. 아, 이 형질 인류학이요. 일단 그럼 4명은 북방계 2, 짬뽕 하나, 그다음에 서역 하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참, 이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참- 본인은 어디세요? 아, 맞죠. 저는 남방계. 외계인 아니세요? 외계인? 남방계. 아, 남방계. 네, 저는 그 슈퍼맨이 어디서 왔죠? 무슨 별이더라? 크립톤 행성. 크립톤 행성.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남방계통이 네. 연예인 쪽이 많다면서요. 요즘은 많죠. 옛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북방계가 연예인 하기는 힘들죠. 아니요, 우리나라에. 또- 근데 요새 나오는 이제 아이돌들도 보면은 남자 아이돌들이 북방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눈이 그래요? 가는 게 인기가 있잖아요. 싸이도 그렇죠. 북방계고 사인은. 그리고 뭐 아니, 김수현 이런 친구들도 다 눈이 가늘 좀 김수현이 길게 쪄있죠. 북방계? 김수현은 이제 섞였죠. 아, 그 섞이긴. 저희가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은 북방계 특징이 있고 네. 어떤 부분은 남방계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게 골격을 제일 크게 보거든요. 네. 근데 골격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골격이 약간 남방계입니까, 그러면?
골격은 북방계에 가까워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알고 해요.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이목구비가 좀 진하고 이런 건 이제 남방계 특징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건 남방계 네. 특징인데. 근데 그 조용진 교수 얘기로는 네. 장동건은 위구르 계통이라던데 맞아요? 정진 교수님 말씀이니까 맞겠죠. 위구르? 위구르. 서역 계통이라는 서역. 소리죠. 서역. 저랑 같은 감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아, 장등건에 묻어가시려고요? 지금? 어쩐지. 아유. 장동건이구나 내가. 너무 다르다. 아, 근데 의술의 힘을 안 빌리셨어요? 저요? 네. 어딜 빌렸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머리를 깎았지. 북방계가 네. 눈이 작아지고 막 이렇게 코가 낮아지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일 유력한 가설은 이제 그 빙하기 때 정설은 없고요. 그게 왜냐면은 하긴 지가 그때 살아보지는 못했을 그쵸. 거예요. 왜 물어보고 혼자 다 대답할 거 왜 물어봐요? 그 빙하기 때 시베리아 벌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네, 네, 영하 뭐 50도, 60도씩 네, 내려가고 네. 이렇게 추운 지역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실험에 의하면 북방계 그 얼굴형이 어떤 실험을 그러니까 한 거죠? 북방계 얼굴형이 사람이랑 남방계 얼굴형이 사람이랑 데려놓고 네, 네. 똑같이 추위를 추위를- 견뎌보고 했는데 네, 네. 예. 뭐 똑같이 못 견디더라. 그렇죠. 이런 실험도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따지면은 북유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네, 걔네도 왜 그렇게 추운데. 생겼냐. 그렇죠. 아. 이런 또 반론이 또 제기가 되고 걔들 있어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북유럽 쪽은 골격이 장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우리 쪽하고 또 참. 눈코입도 아주 선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가설은 유형성숙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유형성숙. 유형성. 네. 유형. 예, 패턴. 네오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어린애 얼굴로 된 거예요. 네? 어린애 얼굴처럼. 유형. 어린이형 성수. 컸는데 몸은 컸는데 얼굴은 어려 보이는 거죠. 아 성숙. 예, 성숙이 된 상태에서 유형성숙. 예, 동안형이다, 그죠? 예, 동안형으로 이제 진화가 됐다. 음. 예를 들면 이제 개 같은 것도 개 같은 동물도 보면은 또 말씀이 네. 개가. 늑대가 네. 진화를 했는데 네. 어린 늑대의 모습으로 음. 진화를 한 거거든요. 개가요? 네, 개가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북방계 그럼 동안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실제로 이제 좀 보면은 동안이라는 얘기도 많이 저 듣고 동안이잖아요. 맞아. 피부나 이런 것도 노화가 덜 되거든요. 저도 북방계인데 피부는 좋잖아요. 저 동안이에요. 아님 말고. 아이고, 북방계끼리 이야기 많이 아유, 합시다. 굉장히 신기한 얘기네. 그러면 신기하네. 네. 유형. 제가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혼합형이라서요? 아, 참. 문제네. 아이. 혼합형이라서요? 그 유형성숙은 정말 신기한 가설인 것 같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랑 이제 네. 크로마뇽이나 호모사피엔스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네. 유형성숙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얼굴형도 좀 부드러워지고 뭐 약간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고 털도 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유형성숙이 하나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긴 게요. 유형성숙으로 북방계가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그러면 유형성숙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아, 그냥 가설. 네, 가설이죠, 그냥. 아니 근데 근데 그렇게 아니 우리가 가령 북쪽에 사는 뭐 곰이나 이런데 맞서가지고 그냥 난 어려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아니 유형성숙은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만약에 성장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오랜 생명력을 보여주는 걸 수 있거든요. 네, 근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 40이 되더라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이성을 만난다거나 기대 여명이 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했다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 남방계는 왜 그냥 그거 포기한 너무 더워서? 아니, 남방계는 그냥 피부가 뭐 햇빛을 많이 대충 받으면 뭐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죽을까?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진화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 중간에 뭐 변이라든지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뒤에 가서 굉장히 크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베리아? 그래서 근데 이 유형성숙이라는 가설은 굉장히 저도 신선합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가설인가요? 그게 한 70년대인가 그때 근데 요새도 보면은 이제 요즘도 여성들이 네. 베이글녀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그렇네요.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왕하나가 제일 궁금한 게 많을 줄 알았어요. 저요? 저 궁금한 거 많아요. 근데 왜 안 물어봐요? 저 예뻐요? 이 얘기를 방송 전에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왕하나님이 예쁜 게 아니고 네. 왕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미인의 조건, 미인이나 미녀나 미남의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은 진화를 하면서 네.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도 진화를 해왔는데 첫 번째 진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다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레이어가 겹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려운 단어. 좋다.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옛날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 기본적으로 성선택의 관점에서 이성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생식을 하고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보는 관점이 이 남자는 과연 건강한가, 건강한 유전자를 제공을 해줄 수 있나, 나를 먹여 살릴 네. 수 있을까? 그 여자 같으면.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 네, 거고 네, 네.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이 여자는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렇죠. 내 유전자를 잘 이제 캐리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일단 애를 낳고 잘 키워줄 수 있을까. 혹은 부양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남자가. 맞아요. 그 단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형성이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계급이 나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높은 계급의 어떤 특징을 따라가게 되고, 높은 계급에. 아까 뭐 북방계 남방계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북방계가 만약에 지배계층이다. 네, 네. 그러면 북방계의 그렇죠. 얼굴형을 미의 기준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혼합형이 지배계층이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혼합형- 그런 이제-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혼합형이 지배 계급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가령 이제 자기 종족 번식의 네, 본능이 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반드시 그런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뭐 그냥 내가 꼭 저기 여자가 내 애를 네. 꼭 낳아줘야 될 필요는 없다. 그냥 나랑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가치관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어떤 인생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향유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조선시대 때는 왜 약간 이제 왕하나나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각광받았죠. 예. 그때 이제 성리학이 성리학형 얼굴이에요. 예, 그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감정 표현이 적고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이목구비가 이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낭자 뭐 이러는데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면 어떻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딱 이제 겉으로 지금 보시는 이제 조선 신윤복의 미인도의 그렇죠. 딱 그런 얼굴이다. 얼굴형이 되는 거죠. 성리학형 얼굴이에요. 그 성략형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성리학형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시대가 문제야, 시대가. 근데 이제 감정이 어떤 이제 얼굴을 통해서 감정을 유발을 하는 거는 네. 이제 첫 번째로 동질감이거든요. 동질감 혹은 이질감. 그렇겠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매체가 없으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고만고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안에서 형성된 어떤 평균적인 얼굴을 가지고 이제 정상의 기준이 됐을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멜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표류했던 때 사람? 네. 예. 우리 사람이 알잖아요, 하멜은. 그럼 봤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으로 느껴지겠죠. 그쵸.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뭐 남자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어떤 미취의 개념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거죠. 이제 그게 어느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미취의 개념이 생기고 이 사람을 이제 어떤 호감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읽은 기사를 보면 북방계가 한 70% 정도 되고 네. 남방계가 한 20%고 네. 혼합이 한 10% 정도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전란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섞여 갔을 것 같고 이런데 왜 북방계는 북방계 전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유지하고 남방계는 남방계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령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북방에 있다가 네. 전란으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네, 네. 그냥 가령 뭐 남쪽으로 갔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일단은 내가 사람이 아니, 아니에요? 우리 정방님이 어땠어요?
왜 왔을까 제가? 근데 짐승인가? 일단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민족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럼요. 이제 북방계 유전 인자가 70% 60%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북방계 그 얼굴 특징 자체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구수는 순수한 북방계는 굉장히 뭐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5% 10% 정도 순수한 북방계는 거의 없고 다 섞였는데 그 섞이면서 북방계가 세니까 우성으로 작용을 해서 얼굴에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우성으로 작용해요? 네. 그럼요. 저는 부산에서 500년 살았어요. 저희 집안이. 남방에서 500년 살아도 이 북방계 전통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저희 동네에서 500년 살았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동네에서 500년 동안 살면 어떻게든 섞여야 되는데. 아니 섞여도 뭐 다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그 거죠. 이겨낼 수 있어요. 저렇게 수십 대에 걸쳐서. 이겨냈다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집안이나 이제 그 교류를 하는 그런 바운더리 살아간 거죠. 그 외에 고구려 그 광개토대왕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 후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혼인을 한다고 고구려족이랑만 혼인을 해서 생긴 게 비슷한 그 얼굴형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듣습니까 이거를?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후손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비슷한 생김새를 유지했다. 이거 어디서 듣습니까? 바로 여기서. 원장님께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저희 정약용 저희 집안에 다 일파신데 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남방계하고 북방계는 스윗 포테이로 형이 있고 피넛 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헤드쉐입. 그래서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이 그냥 이렇게 길쭉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 얼굴 봤을 때 제일 쉽게 감별을 하는 방법은 눈 사이 있잖아요. 눈 사이가 들어가고 눈밑이 꺼져 있으면은 남방계입니다. 가운데가 들어간 거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햇빛이 강렬한 햇빛. 사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 사이 코가 시작되는 부분. 예, 거기가 들어가 있고 눈밑이 꺼져 있으면 여기에 다크서클 있는 부분. 예, 거기가 꺼져 있으면 그치 땅콩형인 거죠. 남방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눈이 펌뻑 들어가야 되고 그런가요? 그렇겠죠. 그런 것 저는 잘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방계는 눈썹 부분이 나와 있나요? 눈썹 부분이 아니고 이제 가운데죠. 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얼굴에 굴곡이 많으면 그렇죠. 남방계입니다. 가령 연예인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보면 누구를 지목하실 수 있을까요? 연예인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 중에 아니 김혜수 같은 경우 되게 남방계. 전형적인 남방계. 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제 얼굴에 굴곡이 이제 딱 진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사실. 이세창 씨 같은 경우도 남방계겠네요. 전형적인 그렇죠. 남방계. 한가인은요? 한가인은 북방계 형에 가깝죠. 손예진은요? 손예진 씨는 남방계에 가깝고. 조영원은요? 조영원 누구지 모르겠어요. 조영원.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조영원은 천상의 사람이에요. 천상에서 오셨어요. 최지우 씨는 어떻게 봐야 돼요? 최지우 씨는 북방계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선이 굵지는 않으니까. 최지우 씨도 부산이라도 또 북방계죠. 그러니까 꼭. 부산이에요? 네. 김혜수 씨도 부산인데 남방계고. 부산을 되게 죄송합니다. 모양을 되게 살았어요. 이분도 참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남방계, 북방계를 대충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 뇌가 좌뇌와 우뇌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방계, 북방계가요? 네. 좌뇌 우뇌가 다릅니까? 그거 이제 조용진 교수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용진한테 들었다니까. 북방계는 우뇌가 발달했고. 그래요? 북방계가요? 네, 남방계가 이제 좌뇌가 발달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뇌가 발달한 민족이 극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북방계.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근데 일본 애들이 좌뇌가 발달했다면서요. 그래서 좌뇌는 이런 머리 쓰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보다는 잘 못 알아본대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뇌는 좀 시각이 발달했고요. 좌뇌는 이제 약간 논리적인 그런 성향이 발달했는데. 좌뇌가 논리. 그래서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좀 약간 이제 크게 생각을 하고 움직임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약간 이제 좀 큰 비전 같은 거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고요. 네. 스케일이 크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좀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치밀하고 약간 이제 숫자 계산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딱 영진 씨 꼼꼼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직관이 떨어져가지고 네. 좌뇌가 발달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사람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이런 게 판단을 보이잖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떨어진다고 그 비율이. 그래요? 네. 한마디로 감성적이고 분석적이다 뭐 이런 차이거든요. 좌뇌우뇌가 또 그런 차이가. 그래서 삼성은 남반계고 정주영은 북반계로 이렇게 보던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업 색깔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삼성은 좀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보면 경박단소라고 왜 전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기업을 확장시키고. 네, 자동차에다가 말아먹고. 네. 세게 나가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삼성 계열 쪽에서 뭐. 공직원 많으실 것 같은데, 가족들. 북반계, 남반계, 혹시 뭐 차이가 또 있습니까? 뭐 이런 뭐 뇌라든지 아니면. 체형도 차이가 있죠. 체형? 네. 일단은 북반계는 허리가 길고 팔다리가 짧습니다. 이효리네. 허리가 길고. 저 허리 짧은데? 아니 뭐 인류적으로보다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다리도 김연아 짧다고요? 씨 같은 경우는 누구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얼굴은 북반계 형인데 몸은 남반계. 팔다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기도 하는 또 거죠. 그렇겠네요. 많이 섞였으니까. 네. 남반계는 팔다리가 길어요. 이게 이제 남반계가 팔다리가 길다기보다 북반계가 짧은 거죠. 상대적으로 짧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설인데 추운 지역에서 살수록 움츠리고 있어. 체면적을 줄이려는 그렇겠네. 그치. 네.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곰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코도 좀 돌출이 된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또 다르다 그죠? 아까 말한 우리 바이킹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엄청 크고 이게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반론이 있긴 있었는데 시베리아는 더 추웠다. 또 더 상대적으로 추우니까 이제 바이킹보다 더 추웠다. 아니 왜? 네. 북반구에서 제일 추운 데가 그 시베리아 그쪽이잖아. 툰드라잖아요. 거긴 너무 춥다. 그렇죠. 영하 막 60도, 70도. 그러니까 50도, 움직이기 60도. 싫은 거지. 그냥 치열해. 들어맞고 이거 싶구나. 입을 못 대네, 입을 못 대. 좀 말 좀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구축 이런 데 가면 뭐. 아까 기회 줬잖아요. 중국도. 나이뿐이야.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이렇게 북방이랑 남방이랑 나누잖아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그래서 북방처럼 생겼다, 남방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북방 쪽은 골격이 다 커요. 다리가 길고. 그리고 남방 쪽은 되게 여자들이 되게 여리여리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미인들은 그래도 조그맣고, 남방에. 네. 또 웃기네. 우리나라는 한국 미인들은 북방에 다 있는데 강계미인, 얘가 초산애가 북쪽에 미인들이 많거든요. 미의 기준이 아무래도 성리학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되게 신기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북쪽은 왜 되게 키가 크고 골격이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족 입장에서 북쪽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낙양 뭐 이런 데도 북쪽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더 추운 지방, 더 이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아예 오랑캐가 돼버리고. 글로벌하게 봐요, 좀.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관계는. 중국녀이잖아요. 아니, 에휴, 왕족이 거기까지밖에 안 우선이신데. 돼. 왕족 우선. 그래서 북반계의 체격 조건과 남반계의 체격은 좀 다르다.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섞여서 조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튼 북반계의 특징은 팔다리가 좀 짧고 네. 허리가 길고. 허리가 깁니다. 아니, 그럼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정말 그럼 지금의 어떤 성형수술을 한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 형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어떤 형을 사람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까? 남방이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서구형 아니에요, 오히려? 서구형? 왜냐면 어떻게든? 뭐 지금 쌍꺼풀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엄밀히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 세계 인종의 평균형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광대가 없고 이러니까 광대 넣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호라병. 그 대답을 꼭 해주셔야겠다, 그죠? 참 저렇게 애절한데.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니 그러면 남성분들이 성형 수술할 때 알짱피디님처럼 하고 싶다 이 말인 거죠? 머리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아니 근데 진짜 얼굴형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뻐요. 턱이 없잖아요, 아예. 좀 이상한 말이고 무슨 말이. 아니, 박준영이라는 얘기해줘. 옆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옆턱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여자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옆턱이 없는 거.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 좋아하는 것 사랑하죠.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이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저만 좋아하면 됐죠. 약간 그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카우보이 스타일이에요. 불편하구나. 우리 이제 원장님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전 세계 평균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얼굴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내가 인식을 하는 거에 평균형으로 이제 정상의 기준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TV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맨날 동네에서 보던 얼굴들이 기준이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기준을 찾았는데 요즘은 뭐 TV 틀면 비욘세도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그 인식이 되면서 그 인식한 것들의 평균형이 되는 거죠. 권 의원님? 미디어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게 또 평균형이 된다는 게 혼합형이지 않냐 이겁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형과 이 평균은 달라요. 이 혼합형이랑 그 혼합형의 정의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를 수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을 수도 있겠죠. 아니 제가 여쭐게요. 뭐요? 수술을 많이 한 여자들 보면 전형적으로 왜 강남 미인도 나왔듯이 이제 이마가 볼록 튀어나오고요. 턱 없고요. 그쵸? 턱은 뾰족하고 V자형. 거기에 쌍꺼풀 크고 눈 크고 코 높고 이런 게 정말 전형적인 미인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좀 아예 다른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초정상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어려운 거라고요? 초정상 자극이요. 초정상 자극. 초정상. 영어로는 이제 슈퍼 노말 티뮬러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초정상 그러니까 자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형태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뻐꾸기가 뱁스의 둥지에 알을 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알을 더 좋아해요. 지 알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제 무늬도 알록달록하고 크니까 자기 알의 특징을 더 과장한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뻐꾸기는 왜 둥지 위로 날아갔을까요? 아유, 지금 우리 정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잘하면 그리고 혼합형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저는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눈을 수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특징이 어떻게 보면 진화한 인간의 특징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발달된 이마, 튀어나온 코, 턱 끝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이제 경쟁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좀 더 큰 자극을 찾기 위한 현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단 거 찾고 매운 음식 찾는 사람들이 더 매운 걸 찾듯이 얼굴에서도 자기 얼굴을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겼는데 저도 매운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매운 걸 못 먹겠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위가 상한 겁니다. 아니 질렸어.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질린 거죠 매운 거에. 질렸다? 이 초정상 자극에 질릴 때가 온다는 거죠. 왔어 이미. 왔어? 질린 게 아니라 몸이 못 받아. 그럼 나를 받아들일 때가 온 거야? 그거는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도 그건 못 받아. 왕하나님. 에이씨. 위의 기준이라는 게 왜냐면은 그게 초정상 자극이라는 게 어찌 됐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면서 이제 그 별개의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죠. 옛날에 하멜이 왔을 때처럼. 그러면 예쁜 사람만 계속 보면 진짜 무뎌지나요 그게? 그러니까 가령 A라는 예쁜 사람, B라는 예쁜 사람 계속 예쁜 사람만 보다면 무뎌지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을 계속 보니까. 날 보면. 아니, 같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부인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 예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바꿔보다 보면 이게 이제 무뎌지지 않을까, 예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못생긴 여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아니죠. 있어요? 더 높아지긴 근데 왜 입맛이 더 높아지긴 하는데 낮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계속 찾으러 다닌다고 해서 입맛이 무뎌지질 않잖아요. 아니, 못생긴 사람이, 이거 지금 입맛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정프로님이 이렇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예민해지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레이어가 더 쌓이면 쌓이지 레이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 많이 보면 오히려 더 예쁜 사람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왕비를 간택할 때 우리가 요즘에는 왜 진화론으로 보면 가슴이 커야 좋다잖아요. 이 애를 잘 키워야 되니까 젖이 잘 나야 되는데 근데 조선시대 왕비 선택한 기준은 가슴이 클 필요가 없고 턱 같은 데가 너무 뾰족한다든지 요즘 미인 기준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녀 기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슴은 어차피 유모가 있으니까 클 필요가 없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입술이 빨갛고 이래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빨갛고 이러면 오히려 이 왕의 성생활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하고 조선은 성리학이기 때문에 정숙했어야죠 그때는 정숙. 아 근데 정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애를 낳았을 때 이걸 드러내고 다녀도 그거는 허물이 아니었거든요. 그 평민들 언제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평민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갑자기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이라는 게 참 다르진 것 같아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하나 저희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게 저희 4명은요 아는 게 있으면 일단 맥락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꺼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터뜨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인상이 300분의 1초 만에 결정된다는 게 맞아요? 300분의 1초는 좀 짧고요. 한 그런가? 0.2초? 0.2초. 0.1초? 그게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패턴을 인식을 할 때 얼굴 패턴을 가장 빨리 인식을 합니다. 패턴을. 네. 왜요? 몸매라든지 그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몸매보다 얼굴이 빠릅니까? 네, 얼굴이 빨라요. 얼굴이 가장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네, 얼굴이 근데 저는 사실 얼굴만 보고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인간이 아닌가? 그분은 좀 더 원초적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얼굴을 볼 때 가장 패턴 인식이 빠르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각형, 뭐 체크문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근데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있는 패턴이 제일 인식이 빠르고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는 뇌에서 얼굴 인식하는 영역이 가장 발달이 돼 있어요. 활성화돼. 그래요? 그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갑자기 눈을 뻑치게 약간 좀 이상하다 그죠? 갑자기 부담스러우시죠? 예. 질문하세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서 많은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에서 많은 걸 읽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하진 못해요. 얼굴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하지 못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빠른 순간에 뭔가 해석을 순간적으로 해서 지나치면서 우리가 뭔가 그런 인사이트를 딱 느끼는 거지. 아, 이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느끼진 않는 거죠. 눈동자도 수술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 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서클렌즈 끼잖아요. 그만큼 까만 눈동자가 크고 까맸을 때 이렇게 이성의 호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까만 게 그래요? 네. 근데 본래 진화론적으로 보면 유인원들이 흰자가 없어요. 그 동자하고 눈하고 똑같아요. 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한 거라니까. 이게 걔도 그렇잖아요. 예, 아니 흰자하고 그래서 동일하는 궁금해요. 수술할 수 있나? 그거는 수술을 못 하죠. 근데 대신 이제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유성으로. 흰자에 염료를 넣는 경우 있어요. 아, 그래요? 염료? 봐봐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러니까 흰자가 있잖아요. 흰자에 색깔을 넣는 그거는 경우. 괜찮아요, 그거? 눈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기술적으로는 뭐 괜찮은데 굳이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긴 하잖아. 네. 그쵸.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흰자에 염료를 넣으면서 약간 문신하는 거랑 비슷한 눈을 문신하는 저 거죠. 그것도 봤어요. 그 왜 흰자에 핏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는 수술도 있죠. 그게 이제 한때 나왔다가 네. 그거 되게 그게 지금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안과에서 되게 흰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안과 아니시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많은 연예인들이 청순해 보이려고 그 흰자에 핏줄을 없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맑아 보이려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상에서도 흰자가 바라보세요. 그쵸. 흰자가 하얘야 좀. 네, 우리 약속합시다. 질문하고 나서 대답 듣기로 합시다. 아, 나 듣고 있는데 자꾸 방해해서. 근데 흰자에 핏줄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빼는 수술이 있었다니까요. 네, 눈 미백술이라고 있었어요. 네. 눈 미백술. 네. 아 이런 거 모르셨구나. 그래서 하나 알았네. 의그.
듣자고요. 저희 병원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 적응을 하는 병원이 그래요?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얼마씩 받았어요? 거기가 눈 알이 하나 있으면은 검은 동자가 있고 양쪽에 흰자가 있잖아요. 네. 어머. 그 한쪽에 50만 원씩. 그럼 200만 원이네. 토탈 200이었죠. 비싸다. 카드 돼요? 없지만 안 해요. 퇴출됐다고 아까. 5개월로 끊어야겠다. 흰자 미백술. 네. 그런 것도 있었다네요. 한때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하려고 했었군요, 한때는. 그쵸. 예뻐지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선가 뭔가를 또 하고 있겠죠. 새로운 거를. 전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그거 지금 제일 나중에 묻기로 했잖아요. 알았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급해서. 그런 네. 거랑 좀 비슷하게 좀 특이한 게 왜 이런 피부 안에 임플란트를 해서 뿔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왜요? 악마처럼 외국에서 보이려고. 본 것 같아. 우리나라는 별로 악마처럼 보이려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 동남아만 가도 꽤 있어요. 태국이나 이런 데만 가도 미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네. 막 숭배하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악마처럼 보이게 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빨 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빨 가는 건 네. 동인 쪽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꽤 그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맥락에서의 그런 성형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 따지면 이제 문신을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성형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어떤 개념 자체는 비슷한 거죠. 왜 그래, 아가나. 아니, 왜, 오늘 왜? 마이크 경쟁이 너무 심해. 나도 별로 안 끼어들 심한 수가 것 없는데, 정프로님도 끼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소도 대신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런가요? 꿀나는 거. 네. 아니, 그리고 북방계, 웃기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을 보면 진짜 네, 꿋꿋하다, 꿋꿋해. 한국 아나운서들, 그러니까 북방계가 많으니까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한다면서 이렇게. 네. 일본 아나운서는 왼쪽을 네, 왼쪽을 보면서. 진짜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반해오네. 앵커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할 때 네.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정면을 네, 보면서. 네. 근데 약간 이렇게 틀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틀어서 얘기를 하는 그거 사람도 있고. 그 자기도 사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기도 단체 모르게. 찍을 때 우측으로 5도씩 틀고 네, 뭐 약간 이런 그런 거 비슷한 식으로. 느낌이군요. 네. 아니, 푸른푸터가 앞에 있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정면을 보는데 보는데 자기가 약간씩, 편한 예. 자세가 있어요, 항상. 그래. 저도 앵커였잖아요. 아, 맞다, 그러네. 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약간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게 북방계, 있어요, 남방계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또 있겠군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네. 음식을 먹을 때 한쪽 턱을 많이 쓰는 습관이 있어요. 대부분. 네, 네, 네. 맞아요. 그건 이빨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아니요. 이제 습관. 그게 그 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네. 그건 어릴 때부터 패서 고쳐야 돼요. 팰 것까지 아니. 있겠습니까? 이거 이러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좌뇌가 뭐. 발달한 사람은 좌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쪽을 쓰겠지. 우쪽을 써야겠죠. 우쪽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여쭈는 거예요. 그거는 제 경험상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다. 뭐야? 그거는 북방계 하나 안 남방에 하나?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한쪽으로 음식을 많이 맞아. 먹게 되면 얼굴형이 좀 틀어지는 게 틀어지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정말 공부만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특히 나중에 나이가 50, 60 되면 입이 한쪽에 올라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좌뇌를 극단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측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입이 삐뚤어지더라고요, 다들.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설가들이 뭐 입이 한쪽이 삐뚤어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극단적으로 하니까 누구 말은 그러니까 좌뇌를 극단적으로 쓰다 보면 진짜 그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톡스를 정 박사님은 맞아야지. 공부를 그렇게 아, 저는 별로 공부 안 아니, 했고. 근데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왜 표정도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고 네, 얘기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마음에 따라 바뀐다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표정은 같은- 마음에 따라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굴 음. 형도 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아, 이제 아직- 조금 다른. 조금 다른. 동의를 하진 않아요. 아. 네. 아니, 그거는 이제 가설로서 가능할 거라고 가설로서. 생각은 하는데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멘트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입꼬리- 한쪽에 올라가요. 네. 다 비대칭이고, 네. 네. 100에 99%는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을 더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웃을 때도, 네, 웃을 때 웃는 모양이 이렇게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위치가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예. 이쪽 덜 올라가는 근육을 더 쓰는 거죠. 그게 훈련으로 네. 가능하죠. 되나요? 훈련으로 되죠. 네. 근육이니까. 네. 네.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하는 거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럼 쿠술이나 시술로는 되진 않고요? 그걸로도 할 수 있죠. 그걸로도 할 수 네. 있고. 무식해. 그러면 훈련보다 그게 더
바로 그거 전문이세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고. 시술 전문 아닙니까? 그렇죠. 하긴 보톡스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입꼬리가 처진다. 예, 그러면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놔서 입꼬리를 올리기도 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걸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걸 막는 거예요. 그렇죠. 마비를 시키니까 예. 그게 보톡스가. 내리는 근육도 있군요. 네. 땡기려면 여기 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지게 만드는 걸 약하게 만들고 올라가게 하고 반대로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톡스 그런 거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죠. 운동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럼 이런 우리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톡스를 한번 맞다가 안 맞으면 더 오히려 안 좋아진다. 이런 거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요. 원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근데 맞다가 안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제 그게 본인 눈에 더 띄겠죠. 심해 보이니까 이제 신경 안 쓰다가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어릴 때는 외가 쪽, 그러니까 엄마 쪽 그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다가 네. 외탁. 나이가 들면 아버지 쪽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다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네. 그건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타당성을 이제 검증을 하기가 속설이다 그죠? 네, 이런 것들 애매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실험을 하려면은 정말 애를 어릴 때부터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들이 나 닮았다고 하면 그냥 또 그래 보여요 사실은. 엄마가 나 닮았어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섞였으니까 뭐. 동기 씨 애는 어떠세요? 저희 애요? 네. 저만 닮았어요. 진짜? 네. 너무 이뻐요. 뭐 그 부인 닮아서 안 예쁜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예쁘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책을 뭐 쓰셨더라? 의사는 성형하지 않는다. 의사는 성형하지 않는다. 이런 거 쓰셨단 말이에요. 아니 성형 안 하셨어요? 하시니까 지금도 성형 자체를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성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뭐 성형은 그런 셈이죠. 그렇게 네. 뭐 권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왜요? 이제 아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성형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외관상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더 나은 외모라는 게 어떤 건지 아름답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저렇게 되면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남 미인도죠, 그게. 네. 근데 사실 예쁘긴 하잖아요. 강남 미인도? 근데 이제 그게 잘 된 경우는 그런데 꼭 그거 자체가 미라고 할 수는 없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그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김하중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돈을 들이면 진짜? 원판이 김하중이면 가능하죠. 원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찌기 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어야 되는군요. 네. 아니 저 다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턱도 깎고. 그래도 안 근데 될걸. 일단은 그게 일단 골격을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격이 중요해요. 케이블 모 프로그램 보면은 왜 확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권희원께서 나오신 이유도 그런 형이야? 권희원. 권희원. 그 랜미인도 보면 잘 보면 수술해서 확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은 애들을 선정을 해요. 보면 후보들 중에도 골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야? 나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거 하고 싶었어. 아니 그 신청하면 안 되죠. 그 미인이신데 그렇게. 나 이뻐? 이뻐. 맛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서도 이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뽑는다니까. 그거를 감별하는 게 일이죠. 그럼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권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골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어떤 뭐 시술이든 뭐든 변화에서는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를 일단은 좀 버리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각자 타고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북방계나 남방계나 이런 어떤 혼합형도 좀 얘기해 혼합형도 있고 뭐 서역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럼 어떤 그 수천 년 이상의 어떤 이제 삶의 흔적들이 얼굴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살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문근영 씨나 김현수 씨나 김연아 씨나 이런 분들이 다 다르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각자한테 맞는 어떤 이미지와 인상이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찾아주는 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전형적으로 좀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표준 이상. 근데 이제 성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표준 이하.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을 때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안 예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워낙 베리에이션이 크잖아요. 근데 예를 들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돼. 사각턱이야 여자가. 그쵸? 근데 이 사각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는 안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없어. 자기를 좋다는 남자도 없어. 사각턱이라? 응. 예를 그럼 들면 어떡해요? 근데 위험하잖아. 사각턱 수술. 근데 그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으셨던 거는 김혜수, 문근영, 김연아 다들 자기만의 개성이 있죠. 근데 그 개성을 가지고 예쁘다라는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김연아도 네. 이거 치아 교정하기 전에 네. 보면 얼굴 아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야지만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뻐져야지만 남자들이 좋아하고 인정을 하고. 저한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들 근데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왜냐면은 이제 남자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셨지만 위로하지 마요, 저. 네. 남자들도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의외로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건 참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성선택에 대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을 선택을 할 때 꼭 외모만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외모만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근데 사실 물론 중요하죠. 내면이 중요하고 내면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때요?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권 의원님께서 나오신 거 아닌가. 그런 세태를 좀 이제 바꾸어 보려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잘생겨 보이거든요. 결국은 남이 무슨 얘기하건 자기 얘기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마저도 다 이용을 해먹어요, 여기가.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거 왜 그렇게 기분이 바뀌는 거예요? 술을 자꾸? 끊으세요,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큰 변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감정인데 아까 사각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각턱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타내는 어떤 인상이 좀 더 성숙한 느낌을 주고 안젤리나 졸리 봐요. 네, 그런 식의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누구? 그 인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럼요.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각턱 시술로 좋아질 수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절대적인 건 세상에 없잖아요. 네. 어떤 이게 남한테 다 통한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인 미라는 것들이 심지어 알짱 PD님도 자기 얼굴을 맨날 보면서도 네. 바뀌니까 감정이. 그러니까요. 잘생겨 보일 때도 있고. 남자들은요 대부분 거울을 보면서 나 이 정도면 잘생겼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하지만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말씀하십시오. 그게 이제 네. 그 리포트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리포트인데 네. 그 설문을 이제 정말 이제 전 세계에 설문을 했는데 네. 여성들이 네. 자기가 예뻐 보이는 순간이 언제냐를 네, 네. 물어봤을 때 네. 자기가 예뻐 보이는 순간은 이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는 현상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혹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자들한테는 투영이 돼서 정프로님 좀 혼내주세요. 저 자꾸 살쪘다고 못생겼다 자꾸 뭐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반성하고 넘어가세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네. 화장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워를 하고 나서 약간 뽀샤시한 거울을 보면 잘생겨 보여요. 그런데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네. 화장을 이제 지우고 나서 네. 거울을 뽀샤시한 거울이지만 보고 나면 끔찍하지. 난 민낯이 더 좋은데? 남자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도 있어요. 화장을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자들이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딱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아까 지금 말씀하신 프레시하다는 느낌을 확 받거든요. 민낯이 이쁜 분들은 그런데 그런가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런가요? 안 경우가 많죠. 내 눈을 피해.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뭐 그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장을 했는데 안 그러면 화장을 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가끔 이제 자기 민낯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너 이렇게 난 안 이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평소에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민낯으로도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반영구도 하고. 그죠. 화장한 얼굴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네네. 그렇죠. 참 그럼 그 화장이라는 전통이 결국 성형이라는 게 결국 이집트 시대부터 이게 다 가꾸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사실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트로겐이 분비될 때 얼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나올 때 볼이 볼그스레해지고 입술도 약간 입술도 붉어지고 그렇죠. 도톰하고 또 매건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과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의 힘입니다. 에스트로겐 얼마씩 팔고 있죠? 아니 근데 꼭 에스트로겐도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된다고. 맥주 많이 마시면. 그렇죠. 맥주 많이. 그러니까 얼굴이 고와지더라고 맥주를 자꾸 마시면서 피부가.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자도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배도 나오겠죠. 배도 나오고. 저는 제가 볼 때는 헤어진 다음 날에 제일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헤어지셨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헤어진 다음 날? 내가 차였다 그렇죠, 이때. 그렇죠. 그때 내가 거울을 보면 이집트의 그 왜 눈 화장 굉장히 진하게 하잖아요. 아이라인 엄청 그리죠. 그거 이렇게 한 게 눈곱 파먹는 파리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던데. 그런 설도 있습니다. 눈곱을 파먹는 파리가 있대요. 눈곱만 파먹는 파리가 있어요? 뭐 많이 있잖아요. 파리 거기 뭐 채채 파리도 있고. 채채파리 하면 잠 계속 꾸고. 채채파리는 무섭습니다. 아니 저는 화장 얘기가 나와서 잠시 나도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 꿀팁 이런 거. 이집트가 그런 게 되게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아니 세계 최 선진국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이집트가 최초의 박피도 이집트에서. 맞습니다. 어떤 박피? 고대 이집트에서. 박피술. 그 피부 벗겨내는 박피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문대나?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유를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럼 우유에서 젖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산을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벗겨지면서 이제 세상이 죽는 거죠. 그걸 이집트에서 했다고요? 네,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괜히 우유 목욕을 했겠어요. 네? 지금도 해도 돼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발달이 돼서 지금 이제 화학 약품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처음에 나온 거는 이집트라는. 필링 제품이 그런 거. 그렇죠. 원래요. 클레오파트라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요. 클레오파트라가 다 우리 또 뭐 없어요? 해주세요 또. 그래요? 죄송해요. 하여튼 참 이집트가 문명의 시작도 되고 성경도 시작을 하고. 근데 지금 진짜 우리가 제일 성형 강대국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형 수술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술이나 얼굴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는 게 맞고요. 일단 그래요? 하는 빈도도 그렇고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하는 범위도 뭐 양악 수술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미용 목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광범위한 수술이고 굉장히 큰 수술이라서 그 부정합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원래는 이제 그렇죠. 양악 수술. 양악 수술이라는 게 이제 합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합주기를 만드는? 네, 그렇잖아요. 입이 들어가게 돌출이 된 게 들어가게 하는. 저 아는 분은 양악 수술 했거든요. 2번을 했대요. 실패했구나. 양악을 2번 할 수가 있어요? 네, 2번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자기는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진짜. 까만 비닐봉지를 양쪽 귀에다 건대요. 비닐봉지를요.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 그 손잡이를 귀에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그럼 피가 담기게. 어디 수술 중에? 아니,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피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피가 난다고요? 네. 출혈을 하면 사람이 살 수가 근데 원래 있어요. 그 왜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거 하면은 피 빼는 주사기 주머니 같은 거 달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다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비닐봉다리 그걸로 써도 비닐봉다리를 쓰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은 비닐 뭐가 있겠지. 비닐 봉다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무슨 있겠죠. 무슨 슈퍼마켓도 아니고 병원이. 아니
슈퍼도 아니고 까만 비닐 봉다리를. 권 의원님이 어차피 오늘 나오신 거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냥 우리가 성형 같은 거 하지 않고서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게 하거나 그 극대화할 수 있는 예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호감을 가지는 방법, 호감을 주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표정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미소가 제일 중요하고. 미소. 오늘 만족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허탈한 미소. 좀 약간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약간 너무 만족합니다. 약간 너무는 형용 모순인데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팁인데 물구나무 서기가 참 물구나무 서기요? 좋은. 왜요? 피가 쏠리는 게 좋은 그 우주인 이소연 씨가 네. 우주로 가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 지구에서 사진을 찍은 거랑 네. 우주로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우주로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중력이 없잖아요. 네. 처졌던 게 다 올라갔어요. 아. 볼살이나 이런 게 얼굴 처진 게 올라가니까 예뻐 보이는. 턱선이 이제 갸름해지고 살아나기. 볼륨이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볼륨이 생기니까 좀 어려 보이고. 아 그러면 매일 물구나무 서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다닐 것까지는 수 없고요. 있어요? 아니 물구나무 못 물구나무 쏘면 서서 육상 빌딩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구나무 서기 많이 세상에 하면 이런 일이 거기 나온 사람 약간 아니에요. 팁이 아니고 도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물구나무 못 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헬스장 가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침대에서 발목 묶어갖고 그죠. 그건 헬스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아니, 거. 저기 침대나 한강 소파 같은 데 그거 다리 가면 되는데. 걸쳐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도 되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당장. 물구나무를 섰다 한 10분 정도 섰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서잖아요. 네. 제대로 서면 네. 다시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이제 하는 아무- 사람보다 낫다 이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다니면 되잖아. 물구나무 서기 너무 많이 하면 농대장 걸린다고 또 요즘 연구 결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머리 거꾸로 하지 말라고 또 안과 의사들은 반대하더라고요. 그럼 그 침대 끝에서 머리만 이렇게 뒤로 꺾어놔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녹내장 없이 피부를 리프팅 시키는 방법. 침대 끝에서 머리를 뒤로 뒤로 확 젖혀라. 제쳐. 예. 됐습니다. 아. 하나 됐고요. 자, 또. 물구나무 서기 팁 하나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미소. 미소가 제일 아, 중요해요. 네.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 네. 그럼 계속 웃으면 되는 거죠? 네, 계속 두 가지? 됩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얼굴에 있어서 얼굴을 처지게 하는 근육들이 입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입 주변에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안 웃으면은 계속 알을 쳐져요. 아, 그래요? 그 모여 있는 부분을 볼굴대라고 하는데 볼골대? 볼굴대요. 볼굴대. 네, 그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아래쪽에 있어요. 네. 뭐 서양 사람들보다. 네네. 그럼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아래로 처지는 거죠. 참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들은 굉장히 무뚝뚝한 인상이라고 네, 인식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럼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을 때 약간 웃는 상인 사람이 있고 좀 아닌 상이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그런 감정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아래쪽에 있으니 가만히 무표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올려줘야 되고 올려주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웃는 거 혹은 이제 물구나무 서는 거. 저는 어때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 지금 어떤 감정 상태십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졸리신 것 같은데 지금.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가 계신데요? 아이씨 뭐야 비대칭이잖아. 큰일 났다. 아, 저도 진짜 갑자기 생각난 게 어디 식당에 갔는데 어떤 한 40대 아주머니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입이 아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요? 진짜 심하게. 네.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만큼 내려. 완전히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네. 자주 웃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상에서도 보면은 입술 모양을 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끄는데 네네. 맞아. 이게 이렇게 되면 가라앉잖아요. 전 괜찮죠. 네, 많이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이거? 자주 웃으면 됩니까? 네, 자주 웃으면 네, 됩니다. 자주 웃으세요, 용진 씨.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맨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권 의원님은 오늘 나와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과드릴게요. 예. 근데 뭐 우리 네. 청취자분들 혹시 뭐 지금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게 성형을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전 왜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저희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어느 정도 김국환 씨의 타타타가 생각나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한다면 재미없지 외우고 다니시는군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뭐 매력이 됐든 아니 자기 자신의 특징, 개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먼저 하고 그죠? 그래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파악을 못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내 얼굴의 매력 포인트가 그 입술이었는데 네네. 입술이 뭐 되게 뭔가 쿤타킨테처럼 바뀐다거나 아니면 쿤타킨테요. 네. 연배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쿤타킨테도 하시고. 쿤타킨테는 80년대 뿌리였죠. 78년에 드라마가 나왔죠. 그랬나요? 네, 78년에 뿌리라고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쿤타킨테였죠. 참. 예, 알겠습니다. 혹은 이제 약간 이제 단아한 코가 매력 포인트였는데 아바타처럼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매력 포인트와 인상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형외과 어디를 방문해서 네. 아 이런 성형외과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팁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세요. 이제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림자 의사, 섀도우 닥터, 네, 섀도우 닥터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병원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판단합니까? 가서 일단 보통 갔을 때 의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을 가면 의사를 만날 기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 상담 전문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실장님들, 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 의사는 그런 데는 이제 의사도 이 사람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날 주는 거예요. 오늘 뭐 있으니까 하세요. 그럼 가면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가 깨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취된 상태에서 보는 거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이제 메뉴판 주문받는 거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슈가 돼서 많이 이제 자정이 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제 그런 데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상담하러 갔을 때 의사와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좋다. 네. 그리고 혹시 뭐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권하는 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코 하나 하러 갔는데 눈도 하셔라. 한 200만 더 내시면 모두 하나 해줄게 뭐 이러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눈, 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하나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너무 이거 좀 언제 휴가 냈어? 요즘 항상 휴가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씩 하는 게 낫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코를 높인다고 해서 눈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눈도 변해요. 눈을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약간 이제 비율이라든지 그런 상관관계 조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 인상이라는 게 바뀌면서 바뀌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변화를 먼저 보고 부분으로 인한 전체 하나씩 하는 게 DC가 많이 안 되겠다. 그렇죠. 가격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기 얼굴이니까요.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찝찝한 느낌. 네, 혹시나 뭐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점에서 의사는 성형하지 않는다 책을 좀 사주시고. 맞습니다. 네. 의사는 성형하지 않는다. 요새 결국 목적은 이거였어요. 책 공부하러 나가셨구나. 2시간 고생하셔서 결국은 책 한 줄 얘기하고 가시네요. 의사는 성형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떡국열차 두 교시로 나눠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얼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좀 풀어봤습니다. 저희 떡국열차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